자,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5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35쪽 풀어볼게요. 먼저 1번 보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번에 1번 x세제곱 곱하기 x5제곱이죠? 그럼 얘는 x세제곱은 x를 3번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요거를 x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x 5제곱은 x를 5번 곱해라. 요게 x 5제곱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의미하는 거는 몇 번을 곱했냐, 몇 번 곱했냐 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x 더하기 x를 3번 더하면 얘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3x. 그죠? 3 곱하기 x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x 세제곱과 3x를 헷갈리지 맙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x를 3번 곱한 거랑 5번 곱한 거랑 다 곱한 거, 두 개를 곱한 거는 x를 총 몇 번 곱한 걸까요? 다 세보면 8번을 곱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x의 8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법칙 같은 문자의 곱은 이 지수끼리 두 개를 더해준다 했었죠. 그 다음 2번 보면 얘는 동량이 아니라 같은 문자끼리 곱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a랑 a 제곱이랑 곱하면 a 지수가 뭐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0이 아니라 1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랑 여기 두 개, 총 3개가 나온다. 그래서 a 세제곱 곱하기 b는 4개, 5개 곱하니까 b가 9개. 그래서 문자끼리의 가운데 있는 곱셈을 생략 가능하니까 a 세제곱, b 9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면 b 4제곱의 세제곱이에요. 자, b 4제곱을 선생님이 별표라고 해볼게요. 그럼 별표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별표를 3번 곱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별표가 사실 별표 하나가 b의 4제곱이었잖아요. 그죠? b의 4제곱을 3번 곱해라. 그러면 b의 4제곱 4개 있고 4개 있고 4개 있으니까 총 몇 번 곱한 거예요? b를 12번 곱했겠죠. 그래서 얘는 b의 1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지수법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b 4제곱의 세제곱이면 이 4와 3을 어떻게 해준다? 곱한 거 4, 3, 12로 써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4번 보면 마찬가지로 x제곱의 5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 5, 10 x의 10제곱 곱하기 y의 4제곱의 4제곱이니까 4, 4, 16 y의 16제곱. 그러면 곱하기 기호 없애주면 x 10제곱 y의 1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2번 볼게요. x제곱에다가 곱하기 x의 네모제곱을 하니까 x 14제곱이 나왔대요. 무슨 소리냐면 x가 여기에 2개 있고 x를 몇 개를 곱했더니 2개 있고 네모개를 더 곱했더니 x가 몇 개가 곱해진 꼴이 됐다? 14개가 곱해진 꼴이 됐다. 그러면 네모는 12가 되겠죠. 그죠? 2개에다가 12개를 더 곱해줘야 총 14개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2번 보면 x 6제곱 곱하기 x 5제곱 곱하기 x 네모제곱 곱하기 y의 네모제곱 했더니 x 15제곱 y 10제곱이 나왔다. 자, x끼리만 볼게요. 6개 있고 네모개 있어요. 두 개를 곱하면 15개의 x가 곱해진 꼴이 나온대요. 자, 6개에다가 몇 개를 더 곱해야 15개가 곱해지는 꼴이 나올까요? 그죠? 9개를 곱해줘야 6 더하기 9에서 15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y도 5에다가 네모를 더했더니 10이 나오니까 네모는 여기는 y의 5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x의 네모제곱을 제곱했더니 x의 28제곱이 나왔대요.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네모랑 2랑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죠. 2 곱하기 네모를 해준 값이 이 위에 있는 우변의 지수가 돼야 된다. 28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네모는 뭐가 나올 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누면
1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14. 그래서 14 곱하기 2 해주면 28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도 3 곱하기 네모를 해주면 6이 나온대요. 네모는 2. 그 다음 y에서 y 제곱에 5제곱을 했더니 네모가 나온대요. 그러면 제곱하고 2랑 5랑 두 개를 곱해줘야겠죠. 곱한 게 2, 5, 10. 10이 우변의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10까지 곱한 게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의 c제곱 곱하기 7일 때 세자연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2, 3, 5, 7.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2, 3, 5, 7 하면 딱 뭐가 떠오르나요? 공통점? 소수구나,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좌변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다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은 어차피 1을 곱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고 2는 그대로 2고 3 그대로 3이고 소수니까 4는 2의 제곱이죠. 5도 그대로 소수니까 그대로 냅두고 6은 2 곱하기 3이 되겠죠. 7은 7 소수죠.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얘는 2의 세제곱. 9는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 그 다음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인수분해 한 것들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5 2 곱하기 3 7 2의 세제곱 3의 제곱 2 곱하기 5 얘네들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가 총 몇 개 곱해져 있는지 볼까요? 자, 하나, 그 다음 여기 두 개가 곱해지니까 1 더하기 2 하면 3,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있죠? 4, 그 다음 4에다가 3을 더하니까 7 나오고 여기 7에다가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8, 2가 총 8번 곱해져요. 그러면 2의 8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곱하기 3은 몇 번 곱해지는지 볼까요? 3은 하나, 그 다음 여기 둘, 그 다음 셋, 넷, 4번 곱해지죠. 그죠? 그래서 3의 4제곱 곱하기 5는 몇 번 곱해지나 볼게요. 5가 여기 하나, 그 다음 두 번 곱해지네요. 그래서 5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7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7의 1제곱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8, B는 4, C는 2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에요. 자, 여러분들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요거 간단히 나타냈을 때 자, x 4제곱이었나요? 4x였나요? 그죠? 4x였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을 x라고 하면 x가 총 4번 더해진 거기 때문에 4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x는 사실은 4 곱하기 x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를 x라고 놨어요? 지금 2의 세제곱을 x라고 놨죠? 그래서 4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가 2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니까 2가 총 5번 곱해진다. 2의 5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계산을 해주면 2의 5제곱이 되니까 A는 몇일까요? 5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얘를 2의 세제곱에 4제곱 해가지고 2의 4, 3, 12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려면 더하기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된다? 곱하기일 때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더하기일 때는 4 곱하기 요 네모 x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
나번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나번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 총 몇 번 곱해져 있다? 4번 곱해져 있다. 자,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요 덩어리가 몇 번 곱해져 있다? 덩어리가 4번 곱해져 있다. 2의 세제곱의 4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2의 4, 3, 12제곱이기 때문에 b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7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5번 볼게요. 8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의 x제곱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보면 8, 4 얘네들을 2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죠. 그죠? 8은 2의 세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자, 8의 세제곱은 8 자체가 2의 세제곱이죠. 요거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 괄호를 꼭 쳐주자. 8 대신에 우리가 2의 세제곱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괄호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3, 3, 9 2의 9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4의 제곱은 4 자체가 2의 제곱이니까 괄호 써주고 2의 제곱에 제곱 밖에 제곱이 있죠. 그죠? 그래서 2, 4니까 2의 4제곱 되는 거죠. 결국 8의 세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은 뭐랑 같냐면 2의 9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2의 13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x는 1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용량이 512MB인 동영상 16편의 전체 용량은 총 몇 기가바이트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량이 512MB인 동영상이 16편이 있대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의 10제곱 여러분들 요거는 외워주면 좋습니다. 2의 10제곱은 1024예요. 그러면 2의 9제곱은 뭘까요? 자, 2의 9제곱에서 2의 10제곱이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의 10제곱에서 2의 9제곱이 되려면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의 10제곱이 1024니까 2의 9제곱은 나누기 2를 해주면 반으로 나누면 512가 되겠죠. 그래서 512MB는 얘는 2의 9제곱 메가바이트랑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 2의 9제곱짜리가 16편이 있대요. 그죠? 그러면 한 편에 2의 9제곱짜리 한 편 있고 또 한 편이 2의 9제곱짜리 또 한 편 있고 요게 총 몇 편 있는 거예요? 2의 9제곱짜리가 총 16개 있는 거죠. 16편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총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2의 9제곱이 16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의 9제곱 곱하기 16이 총 용량이 되는 건데 얘는 단위는 메가바이트겠죠. 그죠? 그럼 얘는 2의 9제곱 곱하기 16이 2의 4제곱이죠. 그럼 얘는 2의 13제곱 메가바이트가 될 거예요. 됐죠? 근데 2의 13제곱 메가바이트를 얘를 기가바이트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몇 기가바이트가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1기가바이트가 10메가바이트죠. 그죠? 1기가바이트가 10메가바이트니까 이럴 때는 비례식을 한번 세워 봅시다. 비례식을 세워 보면 자, 1기가바이트가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인데 우리가 반대로 써볼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반대로 써봅시다. 자,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인데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얘는 2의 13제곱 메가바이트는 x 몇 기가바이트일까가 궁금한 거죠. 그죠? 요런 비례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요거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2의 13이니까 그죠?
2의 13이 나오고, 그 다음 x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의 10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2의 10제곱 분의 2의 13제곱은 x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분자에는 2가 13번 곱해져 있는 거고 분모에는 2가 10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을 해주면 2가 10번 곱해져 있고 10번 곱해져 있고, 그 다음 분자는 2가 총 13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13번. 그러면 분모에 있는 2들이 다 약분이 되고 분자는 약분이 되는데 몇 개가 남아요? 총 3개가 남죠. 그러니까 분자에 2가 3개가 남는다. 얘가 x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 나오니까 x가 8이 되겠죠. 그래서 즉 x는 8GB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2의 9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얘는 아까 2의 13제곱 메가바이트였죠. 근데 얘는 1GB가 10MB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가 몇 기가바이트였어요? 1기가바이트였죠.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8 곱하기 1기가바이트니까 8기가바이트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41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인데 얘는 나누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면 1번 a의 7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분수로 나타내면 a 5제곱 분의 a 7제곱이죠. 여기 이렇게 슬래시 거놓고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a 5제곱 분모, a 7제곱이 분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5번 곱해지고 분의 분자는 a가 총 7번 곱해진다. 이렇게 7번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약분을 해주면 a 하나 없어지고 2개, 3개, 4개, 5개 없어지니까 지금 분자에 있는 게 더 많아서 분자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분자에 a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a 제곱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법칙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일 때 얘는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첫 번째, m이 더 크면 그냥 2개를 빼준다. m 빼기 n을 해준다. 두 번째, m과 n이 같으면 즉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죠. 얘는 a 제곱분의 a 제곱이에요. 같은 수분의 같은 수니까 얘는 1이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계산한 값은. 세 번째로 m이 더 작으면 얘가 an분의 am제곱인데 똑같은 수를 약분을 하더라도 분모에 남아있겠죠. 그래서 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거예요. 큰 수는 누구예요? m과 n 중에 큰 수 n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 n 빼기 m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고 분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번도 그대로 풀면 a 7제곱 나누기 a 5제곱은 a의 7 빼기 5가 되니까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2번은 나누기로 표현하면 x 9제곱분의 x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x 세제곱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근데 분자에 있는 x 세제곱이 다 날아가고 분모에는 9개 있던 게 3개 분자랑 만나서 없어지니까 6개만 남겠죠. 즉 x 6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큰 수 3하고 9 중에 큰 수 9에서 3을 뺀 값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보면 얘는 지수법칙 이 세제곱을 마이너스에다가도
x 4제곱에다가도 그 다음 y제곱에다가도 다 각각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x 4제곱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y제곱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 다음 x 4제곱의 세제곱이면 x의 12제곱, 그 다음 y제곱의 세제곱이면 y의 6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마이너스 x 12제곱 y 6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4번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이 4제곱을 부호에다가도 한번, 분모에다 한번, 분자에다 한번 다 각각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4번 곱해지면 짝수번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x제곱의 4제곱이고 분의 y 세제곱의 4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의 4제곱이면 x 8제곱 분의 y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y의 12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보면 먼저 간단히 한 결과가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기억 보면 x 8제곱 나누기 x 제곱인데 얘는 x 8 나누기 2 해가지고 x 4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는 분수로 고치면 x 제곱분의 x 8제곱이 되고, 얘는 x 곱하기 x 분의 x 곱하기 x 곱하기 쭉 해가지고 얘가 총 8번 곱해져 있다. 그러면 약분하면 하나, 2개 약분이 되면 8개 중에서 2개가 없어졌으니까 몇 개가 남아요? 6개가 남죠. x 곱해진 게 6번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6번 얘를 간단히 나타내면 x의 6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6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8에서 2를 뺀 거, 8 빼기 2로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니은 보면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은 마이너스 x 4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x 세제곱의 4제곱은 4제곱을 마이너스에다가도 적용해주고 세제곱에다가도 적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 x 세제곱의 4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간단하게 그냥 3 곱하기 4라고 썼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의 4제곱이면 3, 4, 10이 나와서 x 12제곱. 얘는 맞는 계산 결과이죠. 그 다음 디귿은 이 제곱을 x제곱에다가 한번, y 세제곱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x제곱의 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제곱의 제곱이면 x 4제곱 곱하기 y 6제곱 돼서 x 4제곱에 y 6제곱이 되는데, 여기 푼 거는 2 더하기 2, 3 더하기 2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게 고치려면 곱하기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땡. 그 다음 리을은 마이너스 2x분의 y 제곱의 세제곱인데, 얘는 보면 자,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을 마이너스에도 곱해줘야 되죠. 그죠? 적용시켜줘야 되죠. 세제곱 그 다음 곱하기 2x에다가도 세제곱 분의 y 제곱에다가도 세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분의 2x의 세제곱은 2x 자체가 3번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2x 곱하기 2x 곱하기 2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 그 다음 x 곱하기 x 곱하기 x 하면 x의 세제곱, 그래서 8x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y 제곱의 세제곱이면 2, 3, 6, y의 6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는 뭐가 틀렸냐면 이 세제곱을 적용해 줄 때 2에다가도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2 곱하기 3을 해버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맞게 고치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분의 2의 y의 제곱 2 곱하기 3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1번 먼저 풀어보면 A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 3, 6 A 6제곱 나누기 A 네모 제곱을 하면 A 4제곱분의 1이 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6하고 네모 중에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죠. 누가 더 클 때 분수 형태가 나왔죠? 뒤에 있는 게 더 클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나온 거예요. 네모에서 6을 빼서 나온 거예요. 그럼 네모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10이 되겠죠. 그죠? 10 빼기 6을 해서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모는 10. 그 다음 2번 보면 A 5제곱 곱하기 A 네모제곱 나누기 A 6제곱은 A 세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간단히 나타내 보면 요 앞에 먼저 곱하기랑 나누기 같이 있을 때 순서대로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A 5제곱 곱하기 A 네모제곱 하면 2번은 A의 5 더하기 네모 전체의 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 나누기 A의 6제곱을 했더니 A 세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자 이렇게 분수 형태가 아닌 거 분모가 1인 거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앞에 게 클까요? 뒤에 게 클까요? 앞에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5 더하기 네모에다가 6을 빼주면 3이 나온다. 즉 네모 빼기 1은 3이 나온다. 네모는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네모가 4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다음 3번 볼게요. 3번 보면 자, 이 네모 제곱을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 3번은 마이너스 2의 네모 제곱에다가 곱하기 x 4제곱에다가 네모 제곱 1개 네모의 x의 12제곱이다. 그러면 자 얘는 분명히 수가 나와가지고 요 네모가 될 거고 요 x 4제곱의 네모 제곱은 x 12제곱이 나왔대요. 그럼 4 곱하기 네모를 한 게 10이니까 요 네모는 3이 되겠죠. 요 3.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네모도 3이 되겠죠. 왜냐면 같은 네모니까 요거를 같이 적용을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뭐냐? 자,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2의 세제곱 해주면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네모는 마이너스 8, 왼쪽에 있는 거는 3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먼저 이 바깥에 있는 네모를 먼저 찾아볼게요. 바깥에 있는 네모를 찾기 위해서는 자, 얘가 요 분모에도 적용이 되고 분자의 3에도 적용이 되고 x의 네모 제곱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 9가 있죠. 이 9는 3에다가 네모 제곱을 하면 9가 나오는 거예요. 3에다가 네모 제곱을 하면 9가 나오는데 이러려면 네모는 뭐가 돼야 될까요? 2가 돼야겠죠.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네모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제곱을 각각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니까 y 제곱의 제곱을 해주면 뭐가 나와요? y 4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x 네모 제곱에다가 제곱을 했더니 x 8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럼 네모 곱하기 1을 하면 8이 나오니까 네모가 4가 돼야겠네요. 그래 이 안쪽에 있는 네모는 4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16의 제곱 나누기 4의 세제곱이 4의 x제곱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이런 것들은 가장 작은 단위로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은데 16은 먼저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4제곱이 되죠. 그 다음 4는 2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16의 제곱은 2의 4제곱의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16의 제곱이에요. 16의 제곱은 2의 4제곱 16이니까 16의 제곱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4의 세제곱은 자 4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의 세제곱 자 여기 3 여기 3 같은 3입니다.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즉 16의 제곱 나누기 4의 세제곱을 해주면 얘는 2의 8제곱 나누기 2의 6제곱이랑 같은데 얘는 앞에 게 더 크니까 그냥 분모가 1인 요런 수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8 빼기 6 해주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2의 제곱이 뭐랑 같냐면 4의 x제곱이랑 같아요. 근데 4의 x제곱은 사실 얘는 2의 제곱의 x제곱이죠. 그럼 얘는 2의 2 곱하기 x니까 2x가 될 거예요. 즉 여기서 2의 제곱하고 2의 2x제곱하고 같으니까 2랑 2x랑 같아지겠죠. 2랑 2x랑 같아지겠죠. 즉 x는 몇이다? 1이다. 5번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ab 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b분의 a 4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a 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먼저 앞에 거 먼저 간단히 해보면 이 세제곱을 a에다 한번 b 제곱에다 한번 하니까 a 세제곱 b 제곱의 세제곱이면 b 제곱의 세제곱이면 2, 3, 6 b의 6제곱 그 다음 곱하기 세제곱도 분모, 분자 다 적용시켜주면 b 세제곱 분의 a 4제곱의 세제곱이니까 a의 4, 3, 12제곱 그 다음 나누기 자 a 제곱의 b 전체의 4제곱이니까 a 제곱의 4제곱이면 2, 4, 8 a 8제곱이죠. 그 다음 b의 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해보면 자 b의 세제곱 3개 없어지고 여기 분자에 있는 거 3개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 없어지니까 3만 남고 a 세제곱과 a 12제곱이 곱해지니까 a의 15제곱 그 다음 b는 3개 남았어요. 나누기 a 8제곱 b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a 15제곱 나누기 a 8제곱이니까 a의 7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나오고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b 세제곱 나누기 b 4제곱인데 누가 더 커요? 앞에 뒤에가 더 크니까 4 빼기 1은 4 빼기 3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그래서 b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즉 b의 분의 a의 7제곱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이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분수 형태로 고치면 돼요. 그럼 얘가 분모,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 왼쪽이 분자죠. 그러면 분수 형태로 고치면 a 8제곱 b 4제곱 분의 a 15제곱 b 3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자 봅시다. a 곱하기 해가지고 a가 8번 곱해져 있어요. 8번 곱해져 있고 곱하기 b가 총 4번 곱해져 있죠. 분의 분자에는 a 곱하기 해가지고 얘가 총 몇 번? 15번 곱해져 있고 그 다음 곱하기 b가 3번 곱해져 있죠. 그럼 약분을 해보세요. a가 8번 분자에 더 많으니까 분모에 있는 거 a 8번 다 없어지겠죠. 그럼 15번 중에 8개가 없어지니까 총 몇 개 남아요? 7개 남죠. 그죠? a가 7개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는 a가 총 7개 곱해진다. 7개 곱해지고 그 다음 분모에는 자 b가 3개 없어지고 분모에 b가 3개 없어지면 분모에 b가 하나 남죠. 그래서 b 그래가지고 얘는 b분의 a의 7제곱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풀면 됩니다. 자 6번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는 4.5 곱하기 10의 7제곱이다. 빛의 속도인 초속 3 곱하기 10의 5제곱으로 날아간다면 지구에서 금성까지는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초속이라고 하는 거는 1초에 요만큼의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요거죠. 그럼 우리가 시간을 찾으려면 우리가 거리, 시간, 속도 요 관계 있었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간은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양변을.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데,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데 속력은 몇이에요 지금? 속력 초속이 3 곱하기 10의 5제곱이니까 속력이 3 곱하기 10의 5제곱 분의 거리는 4.5 곱하기 10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해주면 먼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게 분자에 소수가 나와 있어요. 이 이 점을 없애려면, 무의미하게 만들려면 이 뒤로 한 칸 보내면 되겠죠. 뒤로 한 칸 보내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돼요. 그 10이 어디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4.5 곱하기 10의 7제곱은 얘는 뭐랑 같냐면 4.5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6제곱이랑 같죠. 그러면 4.5 곱하기 10은 45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5 곱하기 10의 6제곱, 그 다음 분모는 3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그럼 보면 10의 5제곱, 6제곱 없어지니까 분자에 하나만 남고 10이 하나만 남고, 또 약분하면 3, 1은 3, 3 곱하기 15 하면 45. 그럼 15 곱하기 10 해주니까 150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초죠. 그래서 150초가 걸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 초속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이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이 세크가 세컨드, 얘가 순간이잖아요, 그죠? 순간. 이 초가 되는 거예요, 세컨드. 그래서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 있는데, 얘를 한번 분속으로 나타내는 거를 한번 숙제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 멈춰 놓고 풀어보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푼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초속을 분속으로 고치는 방법은, 여러분들 1분이 몇 초인가요? 60초죠, 그죠? 그러면 이 세컨드가 1세컨드잖아요, 그죠? 1초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초가 돼야 될까요? 1분이 되려면 60초가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6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모에다가만 60을 곱하면 안 되죠. 분자에도 60을 곱해줘야겠죠. 이게 원리가 뭐냐면, 만약에 초속이 1m per sec다 라고 했을 때 1초에 1m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초에 1m를 가니까 60초면 몇 미터를 갔겠어요? 60m를 갔겠죠. 즉 60을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주면 얘는 60초에 60m를 간다. 근데 60초가 1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60m를 1분에 간다. 1미닛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1초에 3 곱하기 10의 5제곱의 속도로 가니까 1초에 60을 곱해주면 1분에는 얼마큼 간다?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60이니까 얘는 뭐 180 곱하기 10의 5제곱으로도 써도 되고, 아니면은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60인데 얘는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6 곱하기 10이죠. 60을 6 곱하기 10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이 10을 여기다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합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 6, 18이니까 18 곱하기 10의 6제곱이 돼서 결국에는 18 곱하기 10의 6제곱 킬로미터 퍼 미닛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푼 것과 한번 비교를 해서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분속에서 초속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1분이 60초이기 때문에 얘를 1초로 고치려면 나누기 6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 나누기 60을 하면 당연히 분자에도 나누기 60을 해줘야겠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디딤 영상 지난번에 숙제가 너무 많았는데 디딤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풀어보시고 초속에서 분속으로 고치는 거, 분속에서 초속으로 고치는 것도 한번 꼭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 디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